예, 녹음이 되죠. 자, 앞에 화면에 키네지알러지 for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을 위한 운동 역학,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은 거창한데 그렇게 거창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키네지알러지 수업을 4주 동안 공개 강의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키네지알러지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가 독자적인 의학으로 키네지알러지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미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서 독자적인 의학이 못 됐어요. 제가 올소페딕 뉴럴러지 강의할 때 마지막 날 미국에 있는 닥터 학위를 가진 건강 건강 관련 닥터 학위를 가진 종류가 11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1가지에 속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못한 협회가 키네지알러지, 어플라이드 키네지알러지 협회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 키네지알러지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크고 눈여겨볼 게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죠. 키네지알러지를 따로 공부하시라고요. 다행히도 마사지 수업에서 개설되는 키네지알러지를 학교의 허락을 받고 제가 공개 강의를 4주 동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4주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필요한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갈 거예요. 일단 어플라이드 키네지알러지 AK 학회는 그 덩치가 무지하게 크고요. 대부분이 카이로프랙터예요. 하지만 이 얘기도 강조했죠. 한의원에서 추나의 이름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교정한단 말을 절대 쓰지 마시고, 교정한단 말 쓰지 마시고, 추나 요법으로 스트레칭 관련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범주 내에서 이게 입증된 치료로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제가 또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키네지알러지 레벨 중에서 상위 레벨, 세미나 하면은 막 미어 터지는 게 있어요. 상위 레벨에 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팔씨름을 하는데 결승을 남겨뒀어요. 둘 다 부상을 입었어. 한 사람은 주치의가 없는데 한 사람은 카이로프랙터 주치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망가진 팔을 조금이라도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안 망가진 왼쪽을 튼다 그랬죠. 네, 안 망가진 왼쪽을 틀어버리면 왼쪽이 느슨해지면서 오른쪽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망가진 걸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단 1%만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왼쪽을 일부러 망가뜨려서 오른손으로 팔십을 하는 이 아픈 오른쪽 근육을 단 1%라도 회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승한단 말이에요. 팽팽하니까. 그러면은 300만 불을 받아. 2등은 80만 불이야. 그러면 220만 불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을 망가뜨리는 카이로프랙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우승한다 그러면 와, 그 레벨이 굉장히 높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높아 보이는 것은 그거를 실제로 틀어서 그 원하는 걸 도달하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방법을 아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죠. 갑자기 위에 걸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4주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파트를 제가 오늘 셀렉티블리 골라서 말씀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대회에서 3분 뒤에 결승이 열린단 말이에요. 3분 안에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분 안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3분 안에
몇 번의 교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할 때는 환자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3번.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씩 올 때마다 한 20분 정도. 예. 그렇게 하다가 몇 주 뒤에는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달 하면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세 달 할 거를 3분 만에 할 수 있냐 그거죠. 3분 만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다가 괜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원하는 거 못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할 때는 당연히 마루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봐야 오차가 줄고 시행착오가 줄은 거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자가 많이 오니까 그런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술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을 그걸 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빨리 하지 못해도 긴 시간을 두고 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전에 방법을 아는 거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아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콜리오시스에 관련된 키네지올로지고요. 스콜리오시스도 럼바말. 굉장히 스콜리오시스도 복잡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난번 제가 링크 드렸던 거기에 있는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데요. 요거를 보시면 잠깐 제가 또 연필을 또 꺼내야 돼요. 요게 기능이 많아서요. 막 복잡해요. 자, 요게 정상곡선이라고 적혀 있죠. 당연히 흉추, 경추는 앞으로 볼록, 흉추는 뒤로 볼록, 럼바는 앞으로 볼록, 세이크럼은 뒤로 볼록. 이렇게 4번을 물결치는 거예요. 4번을 물결치는 게 정상곡선이에요. 그래야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죠. 뿅용용용용 뿅용용 되니까 허리가 안 다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나와도 문제고요. 이 경우는 흉추가 너무 심하게 나왔죠. 그러면 하이퍼가 붙어요. 너무 심하게 나와도 문제고 이번에는 이쪽은 요추가 너무 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이퍼만 나왔는데 정상 곡선에서 너무 심하면 하이퍼. 그렇죠? 너무 안 심하면 덜 나오면 하이포가 붙죠. 하이포가 붙어요. 밑에 그림에 사라졌지만 앞으로 볼록은 로도시스라고 하고요. 용어상으로 앞으로 볼록은 서비칼과 럼바가 앞으로 볼록이죠. 앞으로 볼록을 로도시스라고 하고요. 흉추하고 세이크럼은 원래 뒤로 볼록이죠. 뒤로 볼록이죠. 흉추하고 세이크럼은 원래가 뒤로 볼록이에요. 요거를 하이포시스라고 하죠. 앞으로 볼록은 로도시스, 뒤로 볼록은 카이포시스라고 해요. 로도시스나 카이포시스나 원래 볼록이어야 되는 정상 수치가 있어요. 그때는 정상. 로도시스든 카이포시스든 심하면 하이퍼, 너무 없으면 하이포. 이게 환자를 옆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곡선이에요.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로도시스 앞으로 볼록, 카이포시스 뒤로 볼록을 하이퍼의 입장에서만 설명했지만
이 그림에 없는 너무 곡선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곡선이 없으면 곡선을 만들어주면 되고, 너무 곡선이 많으면 곡선을 줄이면 돼요. 그게 치료죠.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엑스레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서 있냐, 이렇게 서 있냐, 이렇게 서 있냐를 가지고 판독을 할 수 있겠죠. 엑스레이를 가지고 온다면 딴 데 가서 찍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어떤지 판독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 판독은 제가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키네지올로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시면 제가 어느 순간 엑스레이 판독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날이 오겠죠. 예. 이렇게 외형상으로 판독하는 것보다 엑스레이를 보면 훨씬 정확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로도시스나 카이포시스를 심할 때는 줄이고 너무 적을 때는 만들어주는 방법을요. 아, 저기 제가 잠깐 한 분의 소리가 제가 끌게요. 예. 제가 끄도록 할게요. 예.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 그거를요. 지난번 강의에서 요걸 통해 했죠. 요거는 링크를 제가 드렸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면 아하 이 되는 거죠. 예, 아하. 그러면 요거는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인데 지금 제가 보는 오른쪽 왼쪽과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왼쪽이 달라서 제가 보는 스크린과 다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척추라고 칠게요. 요걸 척추라고 칠게요. 옆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은 럼바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서비칼 또라직 보지 마시고 럼바만. 럼바가 이해가 되면 또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제가 럼바에서 또라직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럼바만. 럼바가 이렇게 돼야 로도시스로 정상이죠. 예. 너무 심하면 하이퍼. 다시 정상. 너무 없으면 하이포. 하이포는 비정상. 이거는 정상. 하이퍼는 비정상이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럼바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손이 럼바 옆에 있는 골반뼈예요. 제 손은 요건 골반뼈예요. 예. 요건 골반뼈예요. 그러면 골반뼈를 앞으로 숙이면 여기 앞쪽이에요. 예. 여기 사람의 앞쪽이고 여기 뒤쪽이에요. 골반뼈가 앞으로 숙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앞으로 숙여. 그러면은 하이퍼로 가죠. 요게 정상이라면 골반뼈가 앞으로 숙여지면 하이퍼. 골반뼈가 요게 정상이라면 뒤로 젖혀지면 하이포. 적당한 골반뼈에서 너무 심하게 간 사람이 오면 하이퍼로 오겠죠. 그때는 치료를 입장하신 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때는 치료를 골반뼈를 뒤로 가게 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근데 골반뼈가 너무 뒤로 가서 하이포로 있는 사람은 골반뼈를 앞으로 숙이면 정상 곡선이 되겠죠. 핵심은 골반뼈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모든 게 골반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적당히 굽혀져 있는 골반뼈가 요게 정상이라면 너무 앞으로 숙여졌다 골반뼈가 하이퍼. 지금 럼바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정상. 너무 안 굽혀지고 뒤로 갔다 하이포. 하이포는 골반뼈를 앞으로 숙여야 되고요. 그래야 정상. 하이퍼는
골반뼈를 뒤로 가게 해야 돼요. 뒤로 가게. 예.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어떻게 골반뼈를 앞으로 숙이고 어떻게 골반뼈를 뒤로 젖히느냐. 그게 관건이죠. 모든 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뼈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맨날 했던 거. 인간은 동물이다. 움직일 동자. 무슨 시스템? 스켈레탈 시스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혼자 안 된다. 뭐가 나오죠? 머스큘라 시스템. 골반은 뼈예요. 혼자 안 된다. 머스큘라 시스템. 그러니까 골반에 붙어 있거나 골반에 붙어 있지 않아도 골반뼈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근육을 알아야 골반뼈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을 알아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혹시 제가 설명이 빨라서 이렇게 보기에 남들도 모르는 것 같다 하면은 중간에 질문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죠? 골반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골반뼈를. 어떻게 해야 앞으로 숙이고 어떻게 해야 뒤로 젖히느냐. 혼자 안 된다. 머스큘라. 그 근육이 여기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일은 제가 수업 끝나면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예. 자, 일리오소아스 머슬이 있단 말이에요. 일리오소아스 머슬. 이게 좌우로 붙어 있는데 럼바에서 펠빅을 지나 피마본에 붙어 있어요. 오, 갑자기 이 근육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 이게 4주 동안 배우실 때 나왔던 그 근육이에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걔는 럼바에서 시작돼 가지고 쭉 내려가서 지금 말하는 골반뼈를 확 지나서 피마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오리진, 여기가 인설션. 모든 근육은 어디에서 어디로?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뭐냐면 그쵸. 허벅지를 앞으로 올리는 거죠. 허벅지를 앞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오니까 당연히 허벅지를 앞으로 올리는데 허벅지가 고정돼 있다면 그쵸. 럼바가 앞으로 숙여지겠죠. 럼바가 앞으로 숙여지겠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일리오소아스 머슬은 뭐라고요? 허벅지가 고정돼 있으면 럼바가 앞으로 숙여지게 하는 근육이죠. 예. 럼바가 앞으로 숙여지게 하는 소아스 머슬을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나와 있죠. 요게 힘을 주면 럼바가 앞으로 굽혀지니까 요 곡선이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앞으로 숙여지니까 일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게 헷갈려요. 그게. 제가 요거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좀 강조했어요. 요 기작을 보시면 이 뼈가 이 뼈가 요 앞이 아니고 요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얘를 쭉 내리면 요 곡선이 이렇게 더 생기게 돼요. 지금 일리오소아즈 머슬은 럼바에서 펠빅 지나 피마에 붙어 있다 그랬죠. 근데 시작이 럼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란 말이에요. 뒤쪽을 끌어당기니까 이 곡선이 더 쭉 내려와서 앞으로 가게 되죠. 하이퍼로 만들죠. 하이퍼로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하이퍼가 이거잖아요. 이거요. 예. 그게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는 거죠.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는 거예요. 골반을 앞으로 숙여지게 만드는 근육 뭐라고요? 일리오소아즈 머슬.
소아지 머슬이 골반을 앞으로 숙여지게 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곡선이 얼마 없어. 일자백이야. 겉보기에도 그렇고 엑스레이 판독도 그래. 그러면은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죠. 곡선을 만들어주려면 골반을 앞으로 숙여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하나의 근육, 골반을 앞으로 숙이게 하는 근육 뭐예요? 일리오 소아즈. 소아즈 근육이에요. 소아즈 근육. 소아즈라고 해도 돼요. 예. 소아즈 근육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벅지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나 허벅지 올리게 해야 되겠죠. 운동요법. 허벅지를 올린다. 허벅지 고정되면 뭐가 올라가요? 몸이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윗몸 일으키기. 물론 운동 심해가다 다칠 수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사항으로 포함시키고요. 일단 대전제는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거나 허벅지를 올리는 거죠. 자, 일리오 소아즈 머슬을 했어요. 예. 일리오 소아즈 머슬을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이렉터 스피나 머슬이 있고 렉터스 피모리스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렉터스 피모리스를 할게요. 렉터스 피모리스는 보시다시피 골반 앞부분에서 시작돼 가지고 쭉 내려가서 무릎뼈, 슬개골 지나 그 밑에 있는 종아리뼈인 티비아 앞에 가서 끝나요. 갑자기 뭔 소리냐? 갑자기 뭔 소리냐? 예,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예, 그 근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게 렉터스 피모리스 머슬 배우셨을 때 그때 그대로 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거 다 개의치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골반 앞에서 시작돼 가지고 무릎 지나 티비아에서 끝나요. 여기가 오리진, 여기가 인설션. 근육은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가니까 이 렉터스 피모리스 근육을 수축하면 무릎이 올라가죠. 무릎이 올라가는 거 뭐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 허벅지 올리는 거. 소아스 머슬 똑같죠? 허벅지 올리는 거. 허벅지를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앞으로 굽혀지겠죠. 뭐 하는 동작? 윗몸 일으키기 하는 동작. 윗몸 일으키기 하는 동작. 그럴 때 예, 골반이 앞으로 숙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부분이니까. 자, 다시 또 올게요. 다시 또 올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일리오 소아즈 머슬 그냥 위에 거 개의치 마시고 허벅지 끝난 허벅지 앞에 보세요. 예. 일리오 소아스 머슬 앞 허벅지 렉터스 피모리스 그야말로 앞 허벅지. 그쵸? 예. 하나가 더 있다면 이렉터 스피나 머슬이에요. 이렉터는 직립한다는 얘기죠. 말 자체가 허리를 곧게 핀다라는 뜻이에요. 허리가 뭐예요? 스파인! 곧게 핀다. 이렉터. 호모 이렉틱스가 뭐죠? 우리가 두 발을 제대로 걷기 시작했다는 게 호모 이렉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곧장 폈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우리말로 기립근. 척추에 붙어있던 기립근이에요. 갑자기 기립근이 뭐냐? 그래서 예, 또 옛날 그림으로 갈게요. 옛날에 기립근을 배울 때 이 그림을 사용했어요. 척추에 닥지닥지 붙어 있죠? 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척추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앞쪽이고 여기 뒤쪽이죠. 이렇게 예, 예. 그럼 기립근은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예. 얘가 수축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수축하니까 수축한 대로 이렇게 되겠죠. D가 짧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립근은 럼바를 이렇게 한다. 결국 뭐랑 같아요? 골반을 앞으로 숙이는 거. 골반을 앞으로 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요게 쿼드레이터스 럼버럼. 쿼드레이터스 럼버럼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근육은 뒤쪽의 골반과 갈비뼈와 척추를 연결하고 있죠. 연결하고 있죠. 예. 꼭 뭐처럼? 기립근처럼. 기립근처럼. 그러면 얘가 당겨지면 역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골반 뒤를 올려. 골반 뒤를 올리니까 골반 앞은 내려가겠죠. 골반 뒤를 올리면 골반 앞은 내려가잖아요. 골반 앞은 내려가잖아요. 요게 쿼드레이터스 럼보롬이에요. 그러면 또 더 앞으로. 결국 왼쪽 그림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예. 여기서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소아지 머슬 끝을 보라 그랬죠. 허벅지 앞, 렉터스 피모리스 허벅지 앞 그야말로. 제가 분계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그면 예. 이렇게 그면요. 그 다음에 또 척추 중앙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가 보이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소화지 근육은 그냥 밑에를 보라 그랬죠? 예.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근육, 소화지 머슬하고 렉터스 피모리스 머슬. 얘네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다음에 얘랑 대각선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이죠. 거기에 기립근, 이렉터 스피나머스. 아까 또 하나 뭐 있었죠? 여긴 없지만. 그쵸. 쿼드레이터스 럼보럼. 걔네들이 강력할수록 이 곡선은 하이퍼로 오겠죠. 하이퍼로 오겠죠. 잘 보세요. 요게 럼바예요. 제 손이 펠빅본이에요. 요게 앞쪽이고 요게 뒤쪽이에요. 예. 허벅지 앞이 여기죠. 걔네가 강력하면 쭉 당기면서 앞쪽이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예. 얘랑 대각선으로 간 이쪽의 기립근과 쿼드레이터스 럼보롬이 강하면 허벅지 앞과 대각선인 기립근은 쿼드레이터스 럼보롬은 골반 뒤를 올리니까 골반 뒤가 올라가면서 역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예 대각선으로 이해하세요. 허벅지 앞, 수아즈 머슬, 렉터스 피모리스 머슬. 얘네들이 강력하게 하는 건 뭐예요?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허벅지 올리기.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이렉터 스피나머스. 기립근이죠. 기립근이잖아요. 예. 얘네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곡선은 더 앞으로 튀어나오죠.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혼란이 가셔지면 하고요. 허벅지 앞과 허리 뒤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게 곡선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시행할 수 있죠? 곡선이 없는 사람한테. 곡선이 없는 사람한테 그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리뷰예요, 지금. 진도 나간 거 없어요. 리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스콜리오시스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얼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얼굴을요. 예. 얼굴을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약간 억지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몸말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기 따라오셨어요? 진짜로 따라오셨죠? 예. 따라오셨죠? 예. 자, 자, 그러면 허벅지 앞, 그다음에 뒤에 기립근, 예, 요게 강하면 누구한테 좋다? 곡선이 없는 사람을 곡선을 만들게 한다예요. 예. 근데 이렇게 대각선 말고 이렇게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똑같이 이것도요. 예, 이렇게 검정색으로 할게요. 예, 이것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제가 또 동서남북으로 나눴습니다. 이 대각선의 반대는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예. 이쪽에 나오는 대각선의 근육 이름은 렉터스 앱도미너스, 그 유명한 복근 초콜릿 머슬, 초콜릿 머슬. 미국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만든 콩글리시, 그렇죠? 예, 식스팩은 맞아요. 예. 그게 복근 렉터스 앱도미니스예요. 앱도미니스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헷갈릴까 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여기서 헷갈리실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렉터스 앱도미니스 머슬은 골반 앞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근 운동을 막 하면 복근 운동을 막 하면 예, 보시기에도 럼바 곡선이 하이퍼가 돼요. 하이포가 돼요. 복근 운동을 하면 하이퍼가 돼요. 하이포가 돼요.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하이포가 되죠. 예, 당연히 하이포가 돼요. 그게 헷갈리실까 봐. 왜냐면 아까 허벅지 앞 근육을 하려면 복근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복근은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예요. 렉터스 앱도미너스가 발달하면 곡선이 사라져 가겠죠. 근데 그거 할 때 모두 움직여요? 예, 일리오소어스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곡선이 생기겠죠. 그게 헷갈려.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둘 다 된다라고 보시고요. 예, 둘 다 된다라고 보시고 이것만 하려면 그냥 복근하지 말고 허벅지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까 허벅지 올리고 이렉터 스파이나는 쓰는 거니까 이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허리는 바짝 세우는 뒤로 가는 거와 그거와 반대 있는 대각선에 허벅지를 올리는 게 곡선이 없는 사람을 곡선을 만드는 운동이라면 지금 설명한 것은 반대.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복근을 하는 거하고 복근을 하는 거하고 그와 반대 허벅지 뒤죠.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과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 대둔근 글루티어스 맥시머스 이쪽을 당기면 복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되니까 하이퍼에서 하이포로 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허벅지 뒤에 있는 엉덩이 뼈와 햄스트링은 골반 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근육이 발달하면 골반 뒤가 내려와요. 보세요. 골반이 뒤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뒤로 젖혀지는 거죠. 골반이 뒤로 젖혀져. 골반이 뒤로 젖혀져. 골반이 뒤로 젖혀지니까 곡선이 사라지죠. 그러면 누구한테? 곡선이 심한 사람한테 이 앞에 복근이 움직이면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요게 다물어지니까요. 요거는 오른쪽 위에. 근데 허벅지 밑에는 요쪽이죠. 예. 개가 힘을 주고 힘을 쓰면 뒤쪽이 내려가니까 골반이 뒤로 젖혀지죠. 그러니까 곡선이 심한 사람이 곡선이 적당하게 오겠죠. 곡선이 심한 사람은 복근을 움직이던가 허벅지 뒷근육을 연락의 운동을 하면 뒤로 젖혀지면서 심한 곡선이 정상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아다리가 맞겠죠. 여기서 지난번 그림을 또 볼게요. 여기가 복근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만 보시느냐. 골반 앞쪽이잖아요. 그리고 갈비뼈에 붙잖아요. 얘가 짧아지니까 얘가 짧아지니까 짧아지니까 하이포 곡선이 하이포로 오겠죠. 하이포로. 그리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뒤로 갈게요. 예. 그다음에 뒤로 가면요. 요게 그 유명한 대둔근이죠. 예. 제일 큰 근육이에요. 얘도 잘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가 골반 앞이고 이 골반 뒤에요. 예, 뒤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근육은 뒤를 내리겠죠. 그쵸? 예. 그다음에 요건 대둔근이고요. 그다음에 햄스트링이라는 이거는 근육이 3개나 있어요. 개의치 마시고 예. 3가지가 뭐냐? 개의치 마시고 이름이 복잡한 이 3가지가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이게 골반 뒤쪽이에요. 엉덩이뼈. 예, 그 엉치뼈라고 하죠. 예, 엉덩이뼈에서 밑에 티비아까지 가잖아요. 이 근육이 강하면 뒤쪽을 내리겠죠. 뒤쪽을요. 그냥 복잡한 이거를 한마디로 햄스트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시점에서 또 갈게요. 예, 이걸 또 올게요. 그러면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아까 서서 설명드린 대로 렉터스 앱도미니스가 강하면 곡선이 하이포로 가겠죠. 예. 그때 골반이 뒤로 젖혀지니까 골반을 뒤로 젖히게 하는 거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와 같이 되니까 너무 심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복근을 움직이게 하고 허벅지 뒷근육이죠.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발달시키면 되니까 그 뭐죠? 뒤차기 하는 근육이죠. 뒤차기. 발을 뒤로 하는 뒤차기 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그 근육이 세질수록 골반은 뒤로 젖혀지니까 심한 곡선이 정상 곡선으로 돌아오겠죠. 그쵸? 예.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링크에서 설명한 거예요. 예. 요거에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계 스콜리오시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옆모습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왼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4단계로 나눠 보셔야 돼요. 항상이요. 예. 거기에 속한 근육이 중요하죠. 어떻게 매치가 돼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요. 허벅지 앞에 렉터스 피모리스 소아즈 머슬. 그 다음에 기립근 이렉터 머슬. 아까 여긴 없지만
쿼드레이터스 럼버럴 머슬. 얘네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곡선은 하이퍼로. 이 근육 운동법을 치료법으로 주는 순간 어떤 환자한테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하이포인 사람한테. 하이포를 하이퍼로 만드는 거죠. 반대로 하이포인 사람이었을 때는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복근과 렉터스 앱도미니스하고 허벅지 뒤에 대둔근과 글루리우스 맥시머스하고 햄스트링 머슬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하이퍼에서 하이포로 가는 거죠. 이건 어떤 환자가 와야 돼요? 곡선이 너무 많은 사람. 복근 운동과 그죠 뒤차기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요.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왼쪽으로 와보세요. 곡선이 너무 심해. 곡선을 줄여야 돼요. 다시요. 예, 왼쪽 다시요.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곡선이 너무 없어요. 예.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요. 예. 더 곡선이 생겨야 되죠. 그럴 때 1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렉터 스피나 쿼드레이티스 럼보럼 그와 대각선에 있는 일리오소아스하고 렉터스 피모리스를 어떻게 해요? 운동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반대인 앞에 렉터스 앱도미니스하고 허벅지 뒤에 대둔근 글루리우스 맥시머스하고 햄스트링은 어떻게 해야 더 적극적일까요? 그쵸? 스트레칭. 스트레칭 시켜야 더 효과가 빠르겠죠. 대각선의 방향으로 운동시켜야 되는 게 있고 그와 반대인 방향으로 운동이 아니고 늘려야 되는 스트레칭 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배가 되겠죠. 이거는 운동요법을 환자한테 시킬 때 어떤 이름으로? 타이치 동작으로 하면 되겠죠. 현대화시켜서.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볼게요. 예. 오른쪽은 곡선이 너무 많은 사람이 곡선을 줄여야 되는 경우죠. 예. 그때 렉터스 앱도미니스, 그 다음에 대각선인 글루리우스 맥시머스하고 햄스트링이 세면 셀수록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곡선이 줄어나가겠죠. 그쵸? 예. 그때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렉터스 앱도미니스는 앞쪽 배잖아요. 예. 근데 뒤쪽 배.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렉터 스피나머스, 쿼드레이티스 럼보럼은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스트레칭 해야 되겠죠. 그와 대각선에 있는 앞에 있던 소아즈 머슬과 렉터스 피모리스 머슬은 대각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더 빨리 회복을 보이겠죠. 렉터스 앱도미니스와 그루리우스 맥시머스 햄스트링은 운동을 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렉터 머슬하고 쿼드레이터스 럼보럼과 그 다음에 앞쪽 허벅지인 렉터스 피모리스와 소아즈 머슬은 스트레칭을 동시에 시키면 훨씬 빨리 효과를 보겠죠. 어떤 사람한테? 너무 곡선이 심한 사람한테. 허리를 아무리 고쳐도 뼈 생긴 게 정상으로 안 오면 그러면은 또 아파요. 그 원인 치료는 자세를 보시고 엑스레이가 있다면 제가 또 언젠가 엑스레이 분석을 가르쳐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냥 운동만 가지고 되는 거죠. 두 가지. 어디에 힘을 주느냐. 또 나머지 하나 어디를 늘리느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시키면
그냥 한 달에 얼마 하고 회원 등록해서 오시게 한 다음에 그 사람 데이터 보고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는 안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몇 달 후에는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3분 만에 하면 대단한 능력자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게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대회니까 이기려고 억지로 돌려놓는 거죠. 일반인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랫동안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3분 만에 어떻게 고쳐요? 그건 대회니까 그 선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4주간에 걸쳐서 했던 120종류의 근육 중에서 한 10가지만 추려서 리뷰하면서 링크 걸어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리뷰한 거예요. 1시간 걸렸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밥상과 밥그릇 올려놓은 거예요. 요게 충분히 이해되면 숟가락 꽂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다 못 넘어가요. 자, 질문 받을게요. 이해하셨어요? 네, 질문 주세요. 아, 요거 제가 링크 올릴 테니까요. 계속 보세요. 앞에 거 링크 안 들으시고 요거만 보셔도 돼요. 예, 예. 앞에 거 링크. 아, 요게 이해되셔야 돼. 요게 이해되셔야 그다음 가요. 예, 이해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요게 이해되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예. 요게요, 요게 뭐 많아야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끼리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막.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 그리고 지금까지는 2D야, 2D. 평면도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콜리오시스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틀어져요. 그러니까 3D가 돼야 돼. 3D가. 예, 이거 세 가지도 봐야 돼요. 그 3D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가 30분이면 리뷰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이 틀렸어요. 1시간이었어요. 1시간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꽤 많이 손 드셨어요. 예. 요거를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링크를 보시고요. 링크는 제가 관리자분을 통해서 올릴게요, 제가요. 요 다음에 이제 스콜리오시스로 들어갑니다. 스콜리오시스로 들어가요. 대각선으로 연결해요. 저기 보세요. 여기하고 허벅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짝이 맞죠? 예.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돼요. 예. 예. 대각선으로 짝이 돼요. 예. 대각선끼리 힘을 세게 하고 그때 반대 대각선은 스트레칭. 증상이 바뀌면 그쵸. 스트레칭 했던 대각선을 세게, 반대 대각선은 스트레칭. 그게 막 헷갈려요. 환자가 와서 그런데 그게 뭐지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좀 쪽팔리잖아. 그렇죠? 쪽팔리잖아요. 그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스콜리오시스예요. 이제 밥그릇으로 밥을 퍼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앞뒤로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게 심하냐 덜하냐 그거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휘어진 게 지금 럼바만 하는 거예요. 토렉스하고 서비칼은 안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컨비네이션으로 올라가요. 오늘 스콜리오시스는 럼바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정상이고 더 가면 하이퍼, 들 가면 하이포죠. 하이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골반뼈를 숙여야 돼. 숙여야 될 때는 기립근과 허벅지 앞에를 세게. 그 다음에 배때기와 허벅지 뒤는 스트레칭이었죠. 스트레칭이었죠. 그 다음에 너무 심해서 좀 풀어야 돼. 너무 심해서 좀 풀 때는 골반이 뒤로 젖혀지는 거죠. 골반이 뒤로 젖혀지려고 할 때는 배때기 복근과 허벅지 뒤를 세게, 세게. 그 반대인 기립근과 허벅지 앞은 스트레칭. 이거 몇 개 안 돼. 근데 막 헷갈려.
막 헷갈리니까요. 링크를 들으실 때는 하다가 멈추면 스탑. 그리고 화면 보고 띵킹. 맞아, 맞아. 또 플레이. 와, 제 설명이 나가잖아요. 몰라. 스탑. 또 띵킹. 예. 요렇게 3번만 하면 들어봐요. 3번만 하면요. 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까먹어요. 예. 3번에서 이해돼도 또 까먹게 되니까요. 예. 자, 스콜리오시스로 갑니다. 예. 제가 높아지면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예. 자, 제 말 지금까지 이해하신 분은 손 들지 마시고 눈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눈빛. 자,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눈으로. 예. 예. 눈빛.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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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만 무슨 채팅란에 뭐가 올라왔네요. 예. 예, 예. 근데 그레이스 분이 너무 많아서 제 카톡에 그레이스만 한 10명 되나 그래요. 예. 또 성이 김씨면 더 헷갈려요. 예. 자, 그러면 그다음 인제 밥그릇에다가 이제 숟가락 얹어 놓습니다. 제가 2시 5시 수업을 하고 들어오니까 제가 목이 잘 안 좋잖아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고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요게 앞뒤였죠. 하이퍼, 노말, 하이포. 하이포, 노말, 하이퍼. 그쵸? 예. 요게 뜰이 들어가려면 요걸 제가 앞으로 돌릴게요. 삐리리리리리리리. 일자로 보이지만 일자가 아니에요. 예. 돌리면 뭐예요? 예. 요거는 곡선이죠. 예. 이거는 옆에서 본 거니까 스콜리오시스는 판단이 안 돼요. 예. 요게 로도시스인데 요거를 앞뒤로 보려면 돌린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냥 직선이야. 직선이 아니에요. 다시. 예. 휘어진 거예요. 여기서 스콜리오시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옆모습이 아니에요. 앞뒤로 보는 거예요. 앞뒤로 보는 거니까 왼쪽으로 스콜리오시스 제 방향이에요. 예. 오른쪽으로 스콜리오시스예요. 옆으로 볼 때는 요게 앞이고 요게 뒤고 로도시스, 카이포시스였단 말이에요. 옆으로 볼 때는 로도시스,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카이포시스. 옆으로 볼 때는 앞으로 볼 때는 스콜리오시스예요. 스콜리오시스. 앞뒤로 볼 때는 스콜리오시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뒤로 볼 때 스콜리오시스가 이거란 말이에요. 레프트 스콜리오시스, 라이트 스콜리오시스. 근데 이걸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앞뒤로 로도시스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로도시스에서 스콜리오시스까지 있어. 그러니까 뜨리디로 봐야 돼. 뜨리디로. 그냥 스콜리오시스는 이렇게 돼요. 그냥 스콜리오시스. 근데 로도시스. 이게 로도시스였죠. 로도시스 더하기 스콜리오시스.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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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에요. 스콜리스가 앞뒤를 볼 때 그냥 좌우로 흔들리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로도시스, 하이퍼로도시스의 왼쪽 스콜리오시스 혹은 하이포로도시스의 왼쪽 스콜리오시스. 이게 정상이에요. 하이포, 정상, 하이퍼. 옆이죠. 정상, 하이퍼, 하이포. 요걸 그대로 제가 정상, 하이퍼, 정상, 하이포. 정상, 하이퍼, 정상, 하이포. 정상에서 레프트 스콜리오시스. 하이퍼에서 레프트 스콜리오시스. 하이퍼, 정상, 하이포. 하이포에서 레프트 스콜리오시스. 하이퍼에서 라이트 스콜리오시스.
하이퍼죠? 정상. 정상에서 right scoliosis. 정상, 하이퍼, 정상, 하이포. 하이포에서 right scoliosis. 그래서 요걸로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가니까 3D로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3D로요. 예. 자, 그래서 자, 밥 숟가락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딱 2번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눈빛을 보고 또 설명해 볼게요. 예. 한 가지만 보세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를 다 보면 헷갈리니까 한 가지만 보세요. 자, 아까 2D로 볼 때는 로도시스, 카이포시스만 볼 때는 그쵸? 예. 대각선만 보면 됐죠. 예. 평면으로 대각선만 보면 됐어요. 자, 그거를 잘 인지하시고, 자, 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네 개의 대각선을 굳이 설명한다면, 예, 여기 밑에가 좀 아쉽긴 해요. 밑에가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예.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까 이쪽은요, 오른쪽 복근, 오른쪽 기립근 같이 있죠. 그렇죠? 예. 왼쪽은 이 부분은 왼쪽 복근, 왼쪽 기립근 같이 있죠. 하나 더 있다면 쿼드레이터스 럼보럼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것도 요 왼쪽 위, 오른쪽 위죠. 지금 요 제가 십자가 형태로 나눈 여기서요. 거기에 있는 근육이고요. 내려오면 허벅지잖아요. 요게 허벅지 앞, 허벅지 뒤. 오른편의 허벅지 앞, 오른편의 허벅지 뒤고 요쪽은 왼편의 허벅지 앞, 왼편의 허벅지 뒤죠. 예. 요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스컬리오시스니까 앞뒤로 본 거란 말이에요. 앞뒤로 보고 앞뒤로 4등분 하니까 아까 했던 근육을 지금 형태로 보면 여기에 있는 근육은 그렇죠. 오른쪽 복근, 오른쪽 기립근. 요거는 왼쪽 복근, 왼쪽 기립근이죠. 여기는 뭐죠? 예. 여기는 오른쪽 허벅지 앞, 오른쪽 허벅지 뒤. 여기는 왼쪽 허벅지 앞, 왼쪽 허벅지 뒤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근육이 다시 재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재배치가 돼요. 제가 헷갈리실까 봐 위에서 쿼드레이터스 럼보럼을 뺐어요. 그냥 얘는 뭐라고요? 오른쪽 복근, 오른쪽 기립근. 깔끔하게. 얘는 왼쪽 복근, 왼쪽 기립근. 깔끔하게. 예. 여기서도 소화즈를 살짝 제가 제끼고 그냥 오른쪽 허벅지 앞, 오른쪽 허벅지 뒤. 그렇죠? 예. 엉덩이 대둔근도 그냥 막 엉덩이 들어가면 헷갈릴까 봐 그냥 허벅지 앞, 허벅지 뒤. 오른쪽에. 예. 얘도 마찬가지로 대둔근과 예, 그런 거 좀 살짝 빼고 예. 왼쪽 허벅지 앞 근육, 왼쪽 허벅지 뒷 근육이라고 재배치했어요. 여기서요. 예. 이거 위로는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예, 보지 마세요. 예, 절대 보지 마시고 럼바만 보세요. 예, 럼바만 보면 일단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예, 왼쪽에 있는 게 다 세야 바로 서겠죠. 그러면 왼쪽 복근, 왼쪽 기립근,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 앞, 왼쪽 허벅지 뒤. 걔네들을 세게 해야, 운동을 시켜야 얘가 바로 쓰겠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해하기 쉬워. 그렇죠? 반면에 기울어진 오른쪽은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스트레칭을요. 네. 그러면 오른쪽 위는 뭐였어요? 오른쪽 위는 오른쪽 복근, 오른쪽 기립근. 걔네들은 늘려줘야 돼. 스트레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뭐였죠? 오른쪽 앞 허벅지, 오른쪽 뒤 허벅지. 걔네들은 늘려줘야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척추가 오른쪽으로 휘었으니까 럼바만 보시는 거예요. 럼바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왼편을 세게, 오른쪽을 스트레칭, 늘려주는 게 일단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복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으로 해줘. 이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할 때도 곧바로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자꾸 올리는 거죠. 예, 예. 복근도 왼쪽 편중, 뒤로 제끼는 것도 기립근도 왼쪽 편중으로 해야 이쪽 힘이 강해지죠. 그래야 바로 쓰겠죠. 허벅지 앞뒤도 앞뒤 동시에 왼쪽 허벅지 올려주고 왼쪽 허벅지 뒤로 차주고, 하지만 왼쪽만 해야 되는 거죠. 위도 왼쪽 기립근, 왼쪽 복근인 것처럼 밑에도 왼쪽 앞 허벅지, 왼쪽 뒷 허벅지. 걔네들을 세게 해주고, 반대편은 스트레칭 해주고. 예, 그게 일단 기본적인 치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나갈게요. 예, 하나만 더 나가야 돼. 하나만 더 나갈게요. 여기서 3D의 마지막 컨비네이션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이 제 오른쪽, 제 왼쪽이에요. 스콜리오시스가 하이퍼, 노말, 하이포, 하이포, 노말, 하이퍼. 그걸 제가 아까 똑같이 하이퍼, 노말, 하이포. 그렇죠? 하이포, 노말, 하이퍼인데, 자, 한 가지 케이스만 할게요. 이 그림의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하이퍼이면서 이렇게 휜 거예요. 오른쪽으로요. 노말에서 휜 거 아니고, 하이포에서 휜 거 아니고, 하이포, 노말, 하이퍼에서 휜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설명드린 3분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왼쪽 복근, 왼쪽 기립근, 왼쪽 앞 허벅지, 왼쪽 뒤 허벅지를 운동해주고 오른쪽 전체는 늘려줘야 이렇게 가겠죠. 가겠죠. 문제는 하이퍼를 노말로 해줘야 돼. 하이퍼를 노말로 해줘야 돼요. 하이퍼를 노말로 하려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거, 리뷰했던 거. 하이퍼는 어떻게 대각선? 그쵸. 복근을 움직이고 그 대각선인 허벅지 뒤를 움직여야, 그쵸, 하이퍼가 노말로 되죠. 근데 그때의 얘하고 하이퍼를 노말로 만드는 얘하고 휘어진 거를 피는 얘를 같이 합치면 하나가 교집합. 요거. 뒤쪽은 하면은 더 하이퍼가 되니까 이쪽은 운동하지 말고 왼쪽을 다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위에서는 얘는 놔두고 얘만 해야 스콜리오시스가 돌아오는 효과도 있고요. 하이퍼로 갔잖아. 하이퍼가 노멀을 가는 효과를 얘가 고스란히
둘 다 만족하잖아. 그리고요, 대각선을 같이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랑 대각선은 왼편을 지키면서 얘랑 대각선은 허벅지 뒤죠. 허벅지 뒤. 허벅지 뒤죠. 예. 허벅지 뒤인데 당연히 왼쪽 허벅지 뒤죠. 왼쪽 허벅지 뒤니까 이렇게 됐던 애가 일로 오게 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길어진 게 왼쪽으로 오는 것은 허벅지 뒤가 하니 왼쪽이 하니까. 다시요. 오른쪽으로 길어진 거를 노말로 하려면 당연히 왼쪽을 해야 되니까 왼쪽 허벅지란 말이에요. 근데 왼쪽 허벅지 앞이 아니고 왼쪽 허벅지 뒤인 이유는 그래야 하이퍼가 하이퍼가 정상으로 되니까. 하이퍼가 정상으로 되니까. 예. 너무 길었잖아요. 너무 길어진 건 펠빅이 앞으로 꼬꾸라진 건데 펠빅을 뒤로 펴야 정상으로 가잖아요. 예. 그게 뒤쪽을 당기는 것은 뒤쪽 허벅지, 왼쪽 뒤쪽 허벅지. 이때 왼쪽 앞, 왼쪽이라 하더라도 왼쪽 앞은 하이퍼로 만들기 쉬우니까 왼쪽 허벅지 앞은 하이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운동하지 말고 하이퍼를 노말로 바꾸는 왼쪽 허벅지 뒤쪽만 운동시키면 되는 거죠. 허벅지에서는. 그래서 기울어진 거 핀다. 오른쪽으로 피니까 왼쪽 맞아. 근데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 하지 말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죠. 하이퍼를 노말로 오니까 왼쪽 복근, 왼쪽 허벅지 뒤, 그 두 개를 골라서 했을 때 운동 효과가, 교정 효과가 더 생기는 거죠. 자, 하나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은 늘려야 되는데 오른쪽도 골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 앞이었으니까 스트레칭은 예, 왼쪽 이건 오른쪽이에요. 예. 왼쪽 앞이었으니까 반대로 가서 오른쪽 길이끈을 스트레칭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길이끈을 스트레칭해야 하이퍼는 길이끈이 꽉 힘이 좋잖아. 근데 하이퍼를 노말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 길이끈은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줘야 얘랑 짝이 맞잖아요. 이때 또 다른 대각선이 생기는 게 짜증이 나요. 하지만 그냥 매치시키면 돼요. 이쪽 힘을 주니까 이쪽은 스트레칭. 얘는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쪽을 도움이 되는 얘랑 대각선으로 가는 오른쪽 길이끈을 스트레칭 해야 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면 아까 얘랑 얘였잖아요. 얘를 강하게 그러니까 짠짜라짠 얘를 스트레칭 인 것처럼 얘를 강하게 하니까 왼쪽 허벅지 뒤를 강하게 하니까 얘랑 반대 오른쪽 허벅지 앞을 스트레칭 오른쪽 허벅지 앞을 스트레칭하면 골반이 앞으로 숙여 있는 게 뒤로 가겠죠. 골반 앞이 뒤로 가면 뒤로 젖혀지면 하이퍼에서 노말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노말, 하이포. 그렇죠? 예. 그게 하이퍼, 노말, 하이포예요. 이거는 얘를 강하게 하고 얘를 강하게 하는 대각선 구조였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얘를 얘하고 얘가 강한 거고,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대각선 곡선이었잖아요. 예. 그 개념은 이미 지난번 링크에서 했던 공부잖아요. 예. 그걸 보셔도 좋고 그냥 요거만 들어도 앞에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링크 올리면 요거만 보셔도 되는데 요걸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를 아셔야 예. 하이퍼,
노말, 하이포. 그거를 아셔야 여기에서 하이포에서 스콜리오시스, 하이퍼죠. 노말에서 스콜리오시스, 하이포죠. 하이포에서 스콜리오시스. 이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스콜리오시스가 되면은 오른쪽으로 스콜리오시스로 기울어졌으니까 저쪽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다 강해야 이렇게 당겨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 힘주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이쪽을 스트레칭 해주면 더 빨리 되겠죠. 요게 기본 개념으로 스콜리오시스 먼저 설명을 했지만 더 효과적이려면 하이퍼에서 이쪽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요 한 가지만 제가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왼쪽 전체를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오른쪽을 스트레칭해서 펴주는 것도 좋지만 다 힘주지 말고 위에 두 개인 경우에 왼쪽 앞에만 힘을 줘요. 위에 두 개인 경우에요. 그래야 힘주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앞이니까 복근이니까 하이퍼를 노말로 만드는 얘를 선택적으로 해줘야 그 얘기는 얘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왼쪽이 아니라 위에서는 앞에만 얘는 하지 말고 그래야 하이퍼가 노말되면서 얘도 오는 거죠. 얘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랑 대각선으로 허벅지 D를 해줘야 D를 해줘야 왼쪽 허벅지 D를 해줘야 왼쪽이니까 이렇게 오고 왼쪽이니까 이렇게 오고 허벅지 왼쪽 허벅지 앞이 아니고 왼쪽 허벅지 앞을 하지 말고 왼쪽 허벅지 D를 해줘야 골반 뒤쪽을 내리면서 골반 뒤쪽이 내려가야 하이퍼에서 노말로 오니까 왼쪽 허벅지 앞은 운동하지 말고 왼쪽 허벅지 D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하이퍼 오른쪽 스콜리오시스 경우에는 왼편 중에서도 위에는 앞쪽 복근 왼쪽 허벅지 중에서 뒤쪽 왼쪽 뒤쪽 허벅지 운동 그렇게 해야 얘가 온다는 얘기죠. 하나 더 나가서 오른편을 다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왼편도 다가 아니고 이렇게 힘줘야 되는 것처럼 하이퍼일 경우에요. 오른쪽도 다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얘랑 반대편인 왼쪽 복근이면 오른쪽 기립근 얘를 스트레칭 해줘야 하이퍼가 하이퍼가 이게 지금 기립근이 꽉 조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이퍼가 됐잖아요. 이렇게 얘를 스트레칭 해줘야 하이퍼에서 노말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대각선을 가집니다. 왼쪽 복근은 운동, 오른쪽 기립근은 스트레칭. 그와 같이 왼쪽 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줘서 운동했다면 반대인 오른쪽 앞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 해줘야 오른쪽 앞뒤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앞쪽 허벅지만 스트레칭 해줘야 그렇죠? 골반뼈가 풀리면서 뒤로 젖혀지니까 오른쪽이죠. 뒤로 젖혀지니까 그러니까 뭐에서 뭐가 되죠? 하이퍼에서 노멀로 가시는 거예요. 왼쪽 허벅지 뒤 운동 오른쪽 허벅지 앞 스트레칭. 자, 그래서 왼쪽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일 경우에는 복근은 앞쪽, 당연히 왼쪽이죠. 허벅지는 당연히 왼쪽에 뒤쪽. 그거는 운동. 오른쪽은 다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경우는 요거와 대각선인 오른쪽 기립근을 밑에는 뒤쪽 허벅지였으니까 왼쪽이 오른쪽은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운동. 스트레칭. 운동. 이거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가 이렇게 되죠. 스트레칭.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거죠. 아우. 그렇게 2~3개월 했을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3분 만에 하는 것은 데미지를 가하는 거죠. 긴급하니까. 우승해서 300만 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어쩌면 환상이에요. 그는 급격한 움직임을 통해서 데미지를 줄 정도의 힘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니까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이머전시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치료로 상대방 그러니까 환자를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2~3개월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돌아온단 말이죠. 자, 1시간 반 딱 걸렸네요. 예. 자, 3D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이해하겠다 하신 분, 자, 강렬한 눈빛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강렬한 눈빛으로요. 예. 자, 이 원리를 알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딱 해가지고 신난다, 이런 게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데미지가 생겨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돈이 300만 불 걸려야 그렇게 하지 누구나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 환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소송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춘하나 춘하나 타이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게 어떤 사람은 2~3년 될 수 있어요. 빠르면 1달 정도요. 보통 2~3달이면 어느 정도의 그 외견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1달, 3달 혹은 몇 년에서 그게 돌아오게 만들게 병원에 나오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나오게 만드는 게.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요게 키네지알러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요. 어 쪼금 더 앞으로 할 게 있다면 운동 방법을 쪼금 더 설명해 드리고 스트레칭 방법을 쪼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칭 외에 환자는 가만히 있는데 추나로, 앞에 거는 운동 방법이니까 타이치랑 연결이 있겠죠. 근데 환자는 가만히 있고 손을 대서, 손을 대서 하는 것은 일종의 추나죠. 예, 고것도 제가 다음에 또 시리즈물로 남겨 놓을게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럼바만 했잖아요. 럼바 위에 또라직을 봐야 되고 또라직 위에 그다음에 또 서비컬을 봐야 돼요. 럼바부터 설명을 드린 이유는 펠빅의 움직임이 아래쪽 럼바 쪽과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럼바 밑에 세이크럼과 붙어 있죠. 세이크럼 바로 위에 럼바가 먼저 있으니까 펠빅과 관련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이해해야 그다음에 또라직이 이해되고 또라직이 이해돼야 그다음에 서비컬이 이해돼요. 요거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언젠가 미래에 럼바, 또라직, 서비컬이 다 되면요, 그다음은 서비컬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서비컬을 하고 또라직을 하고 럼바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하셔야 돼. 왜냐하면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럼바로 맨날 했는데 안 나. 그러면 포기하고 서비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모든 기초는 키네지알러지예요. 이 근육이 어느 뼈에서 시작하고 어느 뼈에서 끝나고, 시작하면 오리진, 끝나면 인설션.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하지만 그거조차 인설션을 고정시키면 오리진이 움직이게 돼 있죠. 예. 그와 같이 오늘 했던 게 다 그거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예. 다 그 근육이잖아요. 120개 근육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가 오늘 필요했던 거고요. 그게 밥상, 그쵸? 지난주에 지난번에 했던 링크는 오늘 거의 제가 거의 그때 속도로 했어요. 예. 그게 밥그릇, 그쵸? 예. 거기에 오늘 숟가락을 집어넣으신 거는 3D로 스콜리오시스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왼편이 아니라 왼편도 어느 쪽이냐, 어느 쪽에 힘을 줘야 되느냐.
스트레칭도 무조건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의 어느 부분에 선택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느냐. 예, 그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밥그릇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딱 된 거죠. 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 얘기 다 그 얘기예요. 착착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환자가 오면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 가서 막 연구하고 온단 말이죠. 네,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듣다가 뭐지 하면 스탑하고 띵킹. 아, 됐다. 그럼 또 듣다가 뭐지? 스탑하고 띵킹. 네, 그걸 하고 이해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재생해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혼자 이렇게 읊조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환자 볼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자, 질문해 주세요.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텐데, 저기 채팅란에 뭐가 들어왔네요. 예. 예. 자,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아무 질문이나 좋아요. 예, 질문.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좌측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럼바는 이게 쓸지 모르지만 저 또렉식은 더 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거는요. 그 운동을 할 때 또라지과의 관련성을 빼고 럼바에 조금 더 한정된 근육을 선택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선택적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언급된 근육의 위치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예. 그러면 대강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예. 거기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근육을 보시고 제가 요거 자료도 올릴 거예요. 보시고 그 근육에 손을 대시고 그 근육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근육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 근육만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럼바에 한정돼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운동법에 나와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시리즈별로 또 할게요. 예. 또 질문이요. 질문 없어요? 예. 다른 질문도 괜찮아요? 예. 아무 질문이나? 없으세요? 진짜로? 예. 1시간 반 좀 넘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아, 눈빛이 강렬하신 분이 꽤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일단은 예. 일단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고요. 예. 느끼고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계속 반복. 그래서 럼바, 토라직, 서비칼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쓰면 팔다리가 바로 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대가리, 모가지, 몸땡이 거기에 네 가지가 윙치크 윙치크 있죠. 그 설명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앞에서 손을 잡으면 손에 손을 잡고 쭉 이어져서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했잖아요. 그리고 한쪽을 당기면 저 뒤까지 따라오잖아요. 척추가 망가지면 한쪽 끝의 발끝과 손끝도 따라오게 된다는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은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쫙 끝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키네시알러지의 자세 교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 근육만 이상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척추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인 문제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내려갔느냐. 그거를 제가 올소패딕 시간에는 그렇게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가는 거죠. 스콜리오시스는 어떤 책은 60%, 어떤 책은 75%, 어디는 뭐 90% 가까이 돼요. 이유를 몰라요.
몰라요. 근데 티네이저 때 여자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많이 생겨요. 이유를 모르니까 치료법을 모르죠. 근데요, 오늘의 결론. 스콜리오시스 환자가 왔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배우신 근육을 다 팔페이션 해보세요. 희한하게 어느 부분에 근육이 뭉침이 많고 경직도, 스패즘이 많아. 그리고 또 아프대. 특별하게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과 오늘 했던 것들을 연관을 시키시면 아다리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근육을 풀어주든지 그 근육을 운동시키든지 진단 때 그게 너무 극명하게 현중적으로 근육의 이상함이 발견되면 요거는 아다리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근육을 힘을 주게 하든 풀리게 하든 해보니까 그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정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척추측만증 스콜리오시스는요. 근데 얼마 안 되는 그 퍼센티지에 오늘의 방법이 딱 주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어릴수록 잘 고쳐지고 나이 들수록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팔페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근육을 잘 만져야 돼요. 한쪽이 아니라 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끊기 전에 질문 없으세요? 11분 더 했는데 얼굴에 만족함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자, 그러면은 교수님, 예. 추나로 고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로 고친다고요? 추나, 아, 추이나. 추나는 제가 한의사가 교정한다 하면 그건 1, 2거리예요. 예. 아, 한의사가 스코प 오브 프랙티스 바깥쪽을 얘기하면 1, 2거리니까 한의원에서 시술을 하실 때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타이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네. 그 이름을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요. 근데 추나는 환자는 가만히 있고 한의사의 손으로 하는 거죠. 그걸 교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뭐 이렇게 늘리고 할 수 있잖아요. 교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괜찮지만 교정과 스트레칭, 교정은 쓰시면 안 되고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다 쓰니까 그거보다는 추나라 말을 쓰면 훨씬 한의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법은 전통적인 추나 방법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앞으로 하나하나씩 보죠. 오늘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리즈물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할 테니까 카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리자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또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이요. 자, 그러면 저도 저녁 먹으러 가고 여러분들께서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